먼저 베어라는 케이스 브랜드에서는 아이폰 17 시리즈 전 모델의 케이스를 이미 사전 예약을 오픈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애플 로고의 위치인데요. 이 애플 로고의 위치가 약간 좀 이상하죠. 자,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아이폰 17의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배터리 관련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에어와 프로의 차이가 좀 심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케이스 회사들의 유출 소식까지도 준비했는데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고고! 자, 먼저 출시일인데요. 독일의 한 IT 매체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는 9월 9일 화요일에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본다면 9월 10일 새벽이겠죠. 이 날짜대로라면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이 예측한 일정과도 동일한데요. 9월 9일 제품 발표, 9월 12일 사전 예약 시작, 9월 19일 정식 출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서 아이폰 17 시리즈 이외에도 애플워치 SE3, 애플워치 11,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 3와 에어팟 프로 3세대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다양한 애플 제품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번 9월 이벤트 한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케이스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케이스 회사들한테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의 유출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아마 아이폰 17 시리즈가 어떻게 나올 건지 감을 확실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베어라는 케이스 브랜드에서는 아이폰 17 시리즈 전 모델의 케이스를 이미 사전 예약을 오픈했는데요. 사실상 여기서 어떤 디자인으로 나오게 될지 대부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부터 보면은 트리플 카메라는 왼쪽에 들어가 있고요. 라이다 센서와 플래시라이트는 오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 범프 자체가 기존보다는 가로로 쭉 넓어진 스타일인데요. 아마 기존에 나왔던 유출종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7 에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예상 디자인과 거의 흡사한 모습인데요. 싱글 카메라 구성에 플래시라이트와 마이크 홀, 이렇게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카메라 디자인의 형태를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대충 예상이 가시죠. 마지막 아이폰 17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듀얼 카메라에 렌즈는 일렬 배치로 되어 있고요. 거의 기존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어서 케이스 티파의 유출 내용을 좀 볼게요. 방금 보여드린 베어에서는 케이스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품 디자인까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17 에어 같은 경우는 유출된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애플 로고의 위치인데요. 보면은 맥세이프 링과 애플 로고의 위치가 굉장히 좀 잘 맞아떨어집니다. 반면에 프로와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이 애플 로고의 위치가 약간 좀 이상하죠. 맥세이프 링과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드는데 이 애플 로고의 위치가 살짝 좀 내려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카메라 범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의 중앙, 거기에 애플 로고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투톤 느낌도 나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애플 로고의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케이스티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브랜드잖아요. 케이스티파이의 제품들을 보면은 이 카메라 링과 그리고 옆면 프레임에 굉장히 좀 많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제품의 특성상 애플이 제조사한테 제공하는 CAD 파일을 기반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제 출시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정도면 디자인은 거의 확정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아이폰 17 프로와 에어의 배터리를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에어부터 보면은 최근에 몇 장의 이미지가 공개되었는데요. 이 배터리가 굉장히 얇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이 에어의 본체의 두께가 5.5mm 정도라고 하죠. 근데 이번에 나온 이 배터리의 두께를 보면은 무려 2.49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림한 거죠. 프로 모델의 배터리와 비교한 걸 보면은 거의 절반 수준이죠. 이번 아이폰 17 에어의 배터리 용량이 2800mAh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은 아이폰 12 미니 정도의 배터리 사이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요즘 치고는 많이 작긴 하죠. 마크 거먼 같은 경우는 iOS의 최적화와 모뎀 칩의 개선 때문에 체감 배터리 사용 시간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효율이 좋아진다고 해도 이 물리적인 용량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번 에어의 배터리의 성능 보완을 위해서 실리콘 양극 배터리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건 기존보다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인데 애플의 공급사인 TDK에서 6월 말부터 양산에 들어갔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다고 해도 실사용에서 사용자들이 느끼는 배터리 체감 사용 시간이 짧지는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요. 바로 애플에서 이번에 에어용 배터리 케이스를 출시한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배터리 케이스를 출시한다는 것 자체가 애플의
해서 배터리가 모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걸 좀 암시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아무튼 뭐 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뭐 이해는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배터리 케이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바로 걱정되는 게 있죠. 애플이 누굽니까? 충전기 하나를 팔아도 굉장히 좀 가격을 높게 파는 그런 곳인데, 사실 가격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0만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 에어를 쓰는 이유가 이 얇은 제품을 쓰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배터리 케이스를 끼우게 되면은 굉장히 좀 두꺼워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배터리 케이스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프로나 프로 맥스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프로의 배터리인데요. 이번에 나온 이미지를 보면은 이 프로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L자형 배터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건 이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게 바로 스틸 케이스라는 건데요. 사실 이 케이스는 아이폰 16 프로에도 도입이 됐던 방식인데, 발열 관리, 밀도 향상, 배치 최적화에 이점이 있는 구조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 미국판 모델과 중국판 모델의 배터리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미국판 같은 경우는 물리심이 빠진 대신에 더 넓은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중국판 같은 경우는 심트레이가 들어가 있는 구조라서 약간 더 파여있는 디자인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애플이 이렇게 국가별로 내부 구조까지 미세하게 조정하는 건 그만큼 배터리 효율을 좀 더 극대화하려는 시도,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한 용량 같은 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아이폰 17 프로 맥스 기준으로 5000mAh 이상의 배터리가 들어갈 거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어요. 에어와는 다르게 배터리 용량에서는 여유가 있는 건 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이폰 17 시리즈의 여러가지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좀 나와있던 내용이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케이스 회사에서 나온 내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확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프로의 투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